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 인더스트리얼 소프트웨어에서 심센타 3D의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이승영 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심센타 3D의 바이브로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소개에 앞서서 아마 소프트웨어를 바로 소개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라든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한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이 심센서 3 소프트웨어가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모 동영상 자체는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흡기계 시스템입니다. 흡기 시스템 자체는 자동차 외부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그리고 저항 없이 엔진룸으로 보내주면서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동차의 주요 부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엔진에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흡기계를 통해서 흡기계 토출구 쪽으로 나가서 외부로 방사되기 때문에 어떤 소음 진동 측면에서는 흡기계 시스템이 주요한 소음 진동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는 이 흡기계 시스템 중에서도 흡기 매니폴더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기 매니폴더는 흡기계와 엔진 사이에 연결되는 그런 기계 부품인데요. 예전에는 스틸이나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엔지니어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와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 플라스틱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구 성능을 만족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소음 진동에도 중요한 소음 진동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동차 흡기 시스템 자체는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엔진이 작동할 때 엔진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서 흡기 시스템이 진동을 일으켜서 방사되는 스트럭처 본 노이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엔진에서 발생된 높은 음압이 흡기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면서 내부의 흡기 매니폴더 내부에 있는 어쿠스틱 모드에 의해서 증폭된 에너지가 흡기 시스템을 가진해서 쉘을 진동시킵니다. 쉘이 진동하게 되면 다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에어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데모는 에어본 노이즈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예측하는 그런 예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ponents are not actually stressed, but they generate very high 잠시만요. such manifolds come in all sizes and 흡기 shapes. 시스템 자체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 자체는 6기통 엔진에 들어있는 흡기 시스템인데요. 이 흡기 시스템에 대한 CAD 모델로부터 소음 진동, 에어본 소음에 의한 소음 진동을 에어본 소스의 소음 진동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데모 모델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흡기 시스템 엔진 쪽에서 발생되는 소음 노이즈에 의해서 노이즈가 흡기 매니폴더 내부에 있는 공기의 모드에 의해서 가진되고 그 가진된 어쿠스틱 에너지 자체가 스트럭처를 가진하게 되고 스트럭처가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게 돼서 방사가 되는 소음을 예측하려고 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런 엔진으로 발생된 에어본 소음원에 의해서 방사되는 소음을 예측하려고 하면 내부에 대한 어쿠스틱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실제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구조 해석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사소음을 풀기 위해서 흡기계 외부에 있는 공기에 대한 음향 모델 세 가지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모델을 연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엔진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에 의해서 쉘이 진동을 하게 되고 진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방사소음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동영상 파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클린업이 되어 있는 CAD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컨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실제 이제 구조 해석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작은 홀들은 구조적으로는 CAD 설계 단계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 구조 해석 모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구조면 연성 모델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홀을 지우는 작업을 보고 계신데요. 이 홀을 지우는 기능은 심센터 3에서 제공하는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한 번만 클릭하면 그 클릭된 홀보다 작은 사이즈 홀들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흡기 매니폴드 내부에 있는 어쿠스틱 캐비티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생성하려고 하는 캐비티 모델은 마찬가지로 동기식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심센터 3에서 제공되는 딜리트 페이스하고 셀렉트 올버 셀렉트라는 두 개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단 두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흡기 매니폴드 내부에 있는 어쿠스틱 모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성을 풀기 위해서 흡기 매니폴드를 감싸고 있는 공기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데요. 심센터 3D는 기본적으로 NS CA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D를 이용해서 방사소음을 풀 수 있는, 방사소음을 풀려고 하는 외부의 공기에 대한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가 방사소음을 풀 때 외곽에 AML이라는 무반사 조건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런 샤프한 엣지가 있으면 실제 해석상에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블렌드를 이용해서 방사소음을 계산할 때 에러가 없는 모델을 생성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외부 모델에서 스트럭처 모델과 인테리어 캐비티 모델을 제외하게 되면 익스테리어 어쿠스틱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과정은 이제 스트럭처 모델에 대해서 메쉬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메쉬는 테트라10로 10mm짜리 요소로 오토 메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메쉬임에도 불구하고 메쉬가 되게 깨끗하게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진행할 내용은 이제 캐비티에 대한 어쿠스틱 모델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테트라4 요소를 사용해서 15mm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전 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명 연성을 하려고 하면 스트럭처 모델과 어쿠스틱 모델의 메쉬 사이즈가 서로 같아야지만 연성을 시킬 수가 있었지만 심센터 3D에서는 구조 메쉬와 스트럭처 메쉬의 메쉬 리파이먼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조 음향 연성을 진행해서 방사소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드 포인트 메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포인트 메쉬라는 것은 마이크로폰 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음이 방사되는 그런 소음량을 캡처하기 위한 해석적인 마이크로폰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이 컴파스 기능을 이용하면 이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솔빙 세팅을 하고 있는데 심센터 3D에서는 바이블 어쿠스틱 문제를 풀 때 단 하나의 솔버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나스란 솔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제 솔버 설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솔버 111번으로 나스란 솔 111번으로 구조 음향 연성 문제를 계산을 할 거고요. 100Hz부터 100Hz부터 10Hz 간격으로 100개의 주파수에 대한 하모닉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방사소음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흡기계 바깥쪽에 있는 공기에 대한 모델입니다. 예전에 이런 공기에 대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무반사 조건을 구현하기 어려워서 좀 다양한 형태의 해석 방법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가장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무반사 조건을 구현하는 방법이 AML이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기의 모델, 흡기 매니폴드를 감싸는 체각의 공기 모델에 AML이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AML 조건을 부여한 상태에서의 무반사 조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AML 조건이 부여가 되면 이 AML이 부여된 이런 경계면으로부터 임의의 위치에서 소음을 예측을 할 때 무반사 조건을 구현해서 쉽게 임의의 위치에서 음압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계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경계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쉬에 경계 조건을 부여하지만 지금 저희가 생성한 매니폴더 데모 모델에서는 CAD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메쉬를 하고 해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CAD의 페이스 면에 바로 경계 조건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여된 경계 조건은 엔진과 매니폴더가 맞닿아 있는 위치들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엔진으로부터 오는 에어본 소스, 엔진 노이즈에 대한 모델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쉘 형태의 메쉬를 만들어 놓고 이 부위에 어떤 엔진 소음원에 대한 볼륨 밸런스 소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본 소스에 대한 정의가 완성이 되고요. 실제 벌추얼 랩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위치에 어쿠스틱 모델의 페이스에 바로 경계 조건을 부여하면 되지만 심슨 3D는 나스나 솔버를 쓰기 때문에 쉘을 만들어 놓고 쉘에 어떤 유닛 바이브레이션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륨 밸런스 소스를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센타 11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심센타 12 버전으로 가게 되면 어쿠스틱 모델의 페이스에 경계 조건을 부여해서 에어본 소스를 바로 디파인할 수 있게끔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을 위한 준비는 이제 끝나 있고요. 이제 솔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해석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엔진으로부터는 더 발생된 에어본 소음에 의해서 흡기 매니폴더의 구조를 가진해서 방사되는 소음에 가장 첫 번째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그 소음 특성을 지금 칼라 컨테어로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심슨사 3D 소프트에서는 구조면 연성 해설을 하게 되면 구조에서의 스트레스, 구조의 모드, 그리고 구조의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공간에서 음압을 나스란 솔버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확인되면 2D 플러스 통해서 어떤 음향 파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음향 파워를 확인을 하고 이 확인된 결과가 어떤 경험이나 실제 설계 스펙에 만족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음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고 문제가 되는 주파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CAD를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본 데모에서는 인테이크 매니폴드를 구성하는 상부 구조의 판에 두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얼마만큼 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CAD를 바탕으로 이렇게 CAD 모델을 우리가 변경했다고 하게 되면 CAD를 바꾼 걸 이용해서 다시 메쉬를 만들어야 되고 메쉬를 만들 때 구조 모델과 음향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다시 연성시켜서 또 소음 진동 문제를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심센터 3D에서는 CAD의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CAD를 쉽게 모디파이 할 수 있고요. 이 CAD가 모디파이 되면 해석 결과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전체적인 해석 메쉬를 만드는 과정과 해석 결과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CAD 모델이 변경됐을 때 어떤 식으로 소음 진동 레스판스가 바뀌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AD를 바탕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FE 모델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600Hz 근처에서 피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저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께를 늘림으로써 소음 진동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 그 판에 어떤 강성이 약한 판 쪽에 소음 진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비딩을 주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은 어떤 이런 비딩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소음 진동 레스가 바뀔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심센서 3D 바이브 로커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마칠 거고요. 흡기 매니폴더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심센서 3D에서 제공하는 바이브 로커 솔루션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컨셉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데모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의 차트로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보자면 실제 CAD 모델, 클린업이 된 CAD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CAD 모델을 클린업해서 인테리어 어코스틱 모델, 그리고 스트럭처 모델,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어코스틱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CAD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 CAD 모델로부터 인테리어 어코스틱 모델과 스트럭처 모델, 그리고 익스테리어 어코스틱 모델에 대한 메쉬를 만들게 되고요. 이 세 개의 모델을 스트롱 커플링 하게 되면 우리가 방사되는 소음과 진동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의 솔버인 나스란 솔버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CAD의 파라미터인 판의 thickness라든지 립의 두께, 립의 라운드 각도, 아니면 립의 크기, 면적 이런 것들을 변경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소음 진동 레스폰스가 변경될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는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는 해석 전문가나 MVH 전문가들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 일반 엔지니어나 아니면 디자이너, CAD 디자이너들이 CAD 모델만 수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소음 진동 레스폰스가 변경될지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센서 3D 바이브 어코스틱 솔루션의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프리포스트로 구조음향 연속 모델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솔버로 구조와 음향을 동시에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델, CAD부터 메쉬, 그리고 해석, 프리포스트 단계까지 하나의 모델로 구성이 되고 그 모델로부터 소음 레스폰스, 음향 특성인 소음, 그리고 진동, 스트레스까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까지 데모를 통해서 심센서 3D에서 제공되는 바이브 로커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실제 심센서 3D 바이브 어코스틱 솔루션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어코스틱 컴포트, 코스트 리덕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페일리어 리덕션, 그 다음에 퓨어 이코노믹, 이런 것들이 마켓의 트렌드입니다. 물론 십수년 전부터 이런 트렌드는 계속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트렌드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패스 바이 노이즈 규제가 생겨서 유럽에 차량을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 패스 바이 노이즈 규제를 만족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면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코스틱 컴포트 측면에서는 청소기를 예로 들자면 청소기 자체가 흡기력이 좋아서 청소를 잘하는 성능이 가장 우선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제품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정수성도 중요한 어떤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제품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 절감 측면에서 어떤 재료를 좀 덜 쓰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재료를 덜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음 진동은 무겁고 딱딱하면
소음 진동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료를 덜 쓰게 되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걸 미리 예측해서 어떤 식으로 코스트를 리덕션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큰 토픽입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주문자 생산 방식인데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게 되고 다양한 디자인에 다양한 사양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몇 개의 제품이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제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제품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페일리 리덕션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항공기나 어떤 우주산업 쪽에서 로켓 런칭할 때 로켓 내부에 있는 위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어코스틱 에너지 런칭할 때 어마어마한 어코스틱 에너지가 페어링을 뚫고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위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간섭이 생기면 위성이 위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실제 로켓을 쏴서 우주 공간에 위성을 펼쳐 놓았다 하더라도 위성 자체가 정상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페일러 리덕션에 대한 어코스틱 퍼티그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연비 측면에서 경량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컴포짓 머티리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체가 경량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문제를 먼저 예측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의 트렌드들을 다 반영을 할 때 예전에는 시험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험이나 경험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제품이 워낙 다양해지고 또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만족하는 거는 시험이나 경험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서비스, 용역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비싸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 자체가 회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사 프로세스로 만들고 그걸 제품 양산에 사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적인 방법, 경험적인 방법, 그리고 용역에 의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소음 진동 측면에서 좋은 제품을 양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 1D나 3D 해석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선행 검증하고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설계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소음 진동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시장의 다양한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GMS에서는 Predictive Engineering Analytic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이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심센스타 포트폴리오를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심센타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심센타 3D 내부에서도 어쿠스틱과 바이브레이션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음 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소음 진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영역을 로우 프리퀀시 영역과 하이 프리퀀시 영역으로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은 FM과 BM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SA나 레이 어쿠스틱스 같은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 음향 문제로 가면 FM, BM이 저주파에 사용이 되고 고주파 영역에서는 레이 어쿠스틱스, 그러니까 사운드 웨이브를 레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메소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바이블 어쿠스틱 문제라고 하게 되면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SEA라고 하는 스태티컬 에너지 어널리시스 메소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LMS 버추얼 랩에서는 FM 방법과 BM 방법, 그리고 레이 어쿠스틱스, 그리고 SEA 방법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장에서 필요한 음향 해석, 소음 진동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스로서 구조물의 작동에서 발생되는 미케니컬 소스,
전자기 장애에 발생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소스, 그리고 프리드 다이내믹스에서 발생되는 공력 소음, 그리고 뭐 시험을 바탕으로 소스를 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어널리틱한 방법이나 원디 솔루션을 이용해서도 소스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스가 있고 어떤 소음 진동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전달기에 대한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결과를 이용해서 기여도 분석을 하게, 어떤 결과를 확인하게 되고 펑션 형태로 그걸로부터 기여도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LMS 버추얼 랩에서 제공되고 있던 바이브럴 워커 솔루션이었었고요. 이런 버추얼 랩 바이브럴 어코스틱스에 제공되는 솔루션들은 FMBM 그리고 SA 레이 어코스틱스 그리고 다양한 소스들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고 있는 MBH 스페셜리스트나 해석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되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저희 LMS사가 4년 전쯤에 지멘에서 합병되면서 심센사 3D 바이브럴 워커 솔루션으로 이제 제품이 새로 출시되게 되었는데요. 새로 출시된 심센사 3D 어코스틱스는 MBH 스페셜리스트뿐만 아니고 일반 해석자 그리고 설계자들까지도 어떤 소음 진동 문제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걸로부터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제 심센사 3D에서 제공되는 바이브럴 워커 솔루션을 보게 되면 예전에 심센사 3D가 출시되기 전에 지멘사에서는 NS10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했습니다. NSCA를. NS10에서는 인테리어 어코스틱스만 제공이 됐었고요. 지금 심센사 11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바이브럴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심센사 11에서는 익스테리어 어코스틱 문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버추얼 랩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던 BM 메서드와 FM 메서드가 NX 환경과 결합되면서 이제 익스테리어 소음 문제까지 풀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심센사 3D의 바이브럴 워커 솔루션 자체는 기존의 LMS사가 가지고 있던 LMS 펑션과 지멘스사가 있던 NSCA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컴바인 되어서 NSCA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현재 출시된 버전은 심센사 11이고요. 심센사 11에서는 익스테리어 어코스틱까지 제공이 되지만 심센사 12에서는 버추얼 랩 어코스틱스가 가지고 있던 주요 기능들이 모두 제공이 될 거고요. 심센사 13으로 가게 되면 LMS 버추얼 랩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심센사 13 버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정도에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크게 심센사 현재 출시되어 있는 심센사 11의 바이브럴 워커 솔루션에서는 FM 방법과 BM 방법에 의한 소음 진동 해석 솔루션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FM이라고 하면은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입자들을 유한 요소 나눠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BM은 공기와 구조가 만나는 공기의 경계면만을 모델링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한 2010년도까지는 어떤 방사선 문제를 풀 때 BM 방법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데모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AML이라는 새로운 FM 계산 방식이 나옴으로 인해서 BM보다는 FM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방사소음이나 구조명 연성 문제는 BM보다는 FM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방사소음을 풀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지멘스가 제공했던 시스노이즈 솔버하고 나스안 솔버를 인터페이스에서 소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조면 연성 문제를 푸는 경우라고 하면 나스안 솔버에서 구조적인 특성인 스트럭처 모드를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OP2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버추얼 랩 환경으로 넘겨서 시스노이즈 솔버에서 연성 문제를 구성해서 이제 구조면 연성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시된 심센사 3D 바이브럴 어코스틱스에서는 이제 나스란 솔버 하나의 솔버에서 구조 음향 모델을 모두 연성시켜서 하나의 솔버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벌추얼랩이라는 소프트에서 제공되었던 벌추얼랩의 시스노지 솔버에서 제공되었던 그런 펑션들이 나스란 인풋 카드로 모두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시스노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펑션은 나스란 인풋 덱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솔버인 나스란 솔버로서 구조오명 연산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심센타 3D 바이브 로커 솔루션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프리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솔버로서 문제를 풀어서 소음 진동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더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보면 NSCA에서 인테리어 어쿠스틱스만 풀 때 제공되지 않았던 기능들이 심센터 3D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스트럭처의 바이브레이션 자체를 우리가 입력 조건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방사소음을 풀기 위해서 구조물 바깥쪽에 우리가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이렇게 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FE 모델 내부에는 에어본 소스를 모델링하기 위한 노이즈 소스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물의 경계면에는 흡음재나 차음재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사운드 업서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운드 업서버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서페이스 임피던스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로스 머티리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심센터 3D 바이브 어쿠스틱스에서는 서페이스 임피던스 조건과 포러스 머티리얼 자체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무현식 조건이나 반사 지면을 모델링하기 위한 리플렉팅 그라운드 요소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펑션들을 이용해서 현재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보게 되면 어떤 일반 기계 구조물에서의 방사소음 문제, 펌프라든지 엔진, 컴프레서, 모터 등과 같은 기계류에서의 방사되는 소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또는 덕트 시스템에서의 사운드 트랜스미션 로스, 말하자면 이런 흡기계 모델에서의 투과 손실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노이즈 리덕션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클로저인데 인클로저라고 하면은 어떤 소음이 나는 기계 구조물을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하우징을 씌우는 건데요. 이렇게 하우징을 씌우게 됐을 때 실제 기계 구조물로부터 하우징과 연결되어 있는 마운트 부위를 타고 가는 스트럭처본 소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계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에어본 소음이 바로 판넬을 가진해서 뚫고 나가는 에어본 노이즈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구조오명 연성 해석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구조오명 연성 해석에 대한 해석을 심센터 3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클로저 설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오명 연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내부의 백볼륨과 멤브레인 앞쪽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 매스와 스티핀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롱하게 구조하고 음향하고 연성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방금 데모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니폴더, 흡기 매니폴더 같이 인테리어 어쿠스틱 모델, 익스테리어 어쿠스틱 모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스트럭처 모델을 연성시켜서 소음 진동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구조 캐빈 어쿠스틱이라 그래서 인테리어 어쿠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NS10 버전에서도 이미 제공됐던 거고 11 버전에서 더 스트롱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NS 심센터 11 버전의 바이브로크 솔루션에서는 인테리어 어쿠스틱 문제를 풀고 그 인테리어 소음에 어떤 판넬이 많이 기여하는지에 대한 판넬 기여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 버전으로 가게 되면 어떤 하중에 의해서 어떤 내부의 운전자 위치에서의 소음이 발생하는지 전달 경로 분석까지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센터 3D 바이브 어쿠 솔루션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차별화되는 기능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센터 3D 바이브 어쿠 심센터 3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CAD하고 메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CAD를 가지고 와서 CAD 모델을 클린업하고 클린업된 모델로부터 구조나 음향에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구조와 음향을 동시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보는 이런 전체적인 프리 포스트 솔버를 하나의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환경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구조명 연속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BM 방법, FM 방법, 그리고 향후에는 레이나 SEA 방법까지 제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끔 어떤 소문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CAD를 가져와서 CAD 모델을 바탕으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센터 11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thickness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립의 사이징을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 소음이 어떻게 발생할 거냐를 CAD 모델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CAD의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음 진동 레스폰스가 바뀔지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nchrony 테크놀로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CAD 모델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CAD에서 내가 이 판의 thickness만 조금 바꾼다고 하게 되면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이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걸 업데이트 하다가 일부 파트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뉴얼로 다시 수정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거쳐지게 되는데 실제 이 동기식 기술이라는 방법은 그 시간에 따라서 CAD 파라미터에 대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 무시하고 우리가 가지고 온 CAD 모델의 형상 정보만 가지고 파라미터를 뽑아내서 그걸로부터 모디피케이션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CAD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리고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팅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러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이 CAD는 꼭 NX CAD에서 만들어진 CAD 모델이 아니라 하더라도 카티아나 프로이 아니면 스텝이나 IG 스파일 형태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가져온 CAD 모델을 클린업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에디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CAD를 가져오든 간에 이 CAD 모델의 형상에 따른 CAD 파라미터를 뽑아내서 클론해서 우리가 모디파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 자체가 이제 심센터 3D에서는 해석적인 방법과 결합돼서 실제 CAD가 모디피케이션 됐을 때 소음 진동 레스폰스가 어떻게 바뀔 건지, 해석 결과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는 도요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흡기계 시스템에 대한 컨셉 모델입니다. 개념 모델이고요. 이럴 때 소음 진동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특정 주파수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Hz 근처에서 소음 진동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500Hz에 해당되는 레조네이터를 이제 장착해서 소음을 잡는 겁니다.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를 장착하는 건데요. 이 헬름홀츠 레조네이터가 어느 위치에 장착이 됐느냐에 따라서 소음을 저감할 수도 있고 소음을 저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전체 음압 분포를 확인하고 이 음압이 큰 위치에 레조네이터 설계를 하게 되면 소음을 많이 잡게 되고요. 이런 음압이 낮은 위치에 레조네이터 설계를 하게 되면 소음 저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할 때 레조네이터 위치들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동기식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걸 한번 보게 되시면 CAD 모델로부터 첫 번째 이니셜 포인트에 제가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를 설정을 했고요.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 전체에 대한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를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이 드래그하게 되면 쉽게 레조네이터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디스턴스 자체를 키인함으로 인해서 제가 디스턴스를 레조네이터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위치가 변경됐을 때 어떤 소음 진동 레스폰스가 나타날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CAD를 다시 그려야 되고요. 다시 그려진 CAD로부터 다시 메쉬를 만들고 해석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어떤 컨셉 모델 단계에서 잘 만들어진 CAD 모델이 있다고 하면 이 CAD 모델을 상에서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CAD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음이 어떻게 예측될지를 결과만 업데이트하게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솔버를 가지고 소음 진동 레스판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심센타 3D에서는 이제 나스란 솔버를 이용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스트럭처의 특성인 스트럭처 모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오퍼레이션 컨디션에서의 진동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노이즈 문제까지도 동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음향 모델과 구조 모델을 결합된 구조물 연속 모델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그 하나의 솔버를 이용한 한 번의 솔빙으로 인해 한 번의 계산으로 모드와 바이브레이션과 스트레스 그리고 노이즈 이 네 개의 물리량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번째는 FM 방식과 BM 방식 두 가지 바이브 로커스 솔루션을 심센타 11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FM 방식에서도 가장 어드밴스된 기능이 AML 조건을 이용해서 무반사 조건을 구현하고 그걸로부터 방사선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AML 테크놀로지가 심센타 11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BM 메서드도 심센타 11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고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모델은 BM이 훨씬 편하고요. 모델이 크고 그 다음에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FM 방식에서도 AML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음 진동 측정에 있어서 저희 지멘스타에서 제공되는 테스트 랩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심센타 11에서는 이 테스트 랩에서 측정된 하중 데이터를 바로 해석의 인풋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라든지 오토폴 형태의 그런 하중 데이터들을 손쉽게 해석 모델에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소음 진동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판이 내부 소음이 많이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판넬 기여도 분석을 하는 것까지만 제공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심센타 12 버전으로 가게 되면 어느 하중이 많이 소음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전달 경로 분석과 어떤 모드가 소음에 많이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제 모달 기여도 분석 이런 기여도 분석들을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오토메이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실제로 어떤 스피커를 예를 들었을 때 스피커의 설계 파라미터가 변경됐을 때 어떤 식의 음향 특성이 나타난 건가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서로 다른 CAD에 대해서 메쉬를 만들어진 메쉬를 이용해서 이제 소음 진동을 예측을 하게 되고 각각의 해석 케이스에 대해서 그 레스판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심센타 11에서는 NX 오픈과 같은 오토메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 펑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설계 파라미터들을 입력으로 넣어서 오토메이션을 런시키게 되면 다양한 설계 변수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음악 레스판스가 나올지 아니면 소음 진동 문제에 관심 있는 문제라면 어떤 소음 진동 레스판스가 나올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런 TNS 오픈 기능에서 제공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스텀의 롤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센타 11에서는. 그래서 어드밴스드 롤을 사용할 건지 이센셜 롤을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제한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드밴스드 스페셜리스트는 어드밴스드 롤을 쓰면 되고 일반 디자이너나 일반 해석자는 이센셜 롤을 사용함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심센타 11에서 사용되는 모든 펑션들은 99.9%가 저널링이 가능합니다. 이 저널링이라 하면 제가 해석한 절차들이 모두 랭귀지로 다 라이팅이 되고요. 그 랭귀지가 지원되는 것들은 파이썬이나 C++ 그리고 자바 이런 형태로 저널링이 가능합니다. 저널링을 통해서 나온 그런 해석 절차들을 우리가 잘 편집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오토메이션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넬 휴멜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토메이션 된 툴인데요. 어떤 자동차 흡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넬 휴멜은.
거기에서 다양한 파라메타들에 대해서 기본 모델들을 이미 빌딩을 하고 있고 각각의 모델들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징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흡기계 시스템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시스템 모델이 완성이 되면 이걸로부터 메쉬를 만들고 바로 해석을 진행해서 소음이 얼마만큼 줄 건지에 대한 노이즈 리덕션이라든지 투과 손실을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오토메이션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센터 11에서는 아직 벌추얼 랩 펑션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벌추얼 랩 어쿠스틱스에서 제공되었던 FM 메서드와 BM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심센터 12 버전으로 오게 되면 플랜 웨이브 소스라든지 트랜스퍼디미턴스, PAM-AO 같이 어드밴스드 된 펑션들이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심센터 13 버전까지 가게 되면 에어로 어쿠스틱스, 덕트 모드, 그리고 풀 비오 프로 일레스틱 머티리얼, 커플드 모드 같은 유니크한 기능들도 모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벌추얼 랩이 가지고 있던 소음 진동 관련된 솔루션들은 심센터에 모두 마이그레이션 될 거고요. 심센터 13 버전이 되면 모든 벌추얼 랩 어쿠스틱스가 가지고 있던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소음 진동 솔루션이 모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심센터 3D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컨셉을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CAD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CAD 모델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한 FEM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FM 스트럭처 모델과 어쿠스틱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두 개를 연성해서 구조오명 연선 문제를 풀게 될 거고 그럴 때 스피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조하고 음향 특성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기적 특성들은 1D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D 모델과 구조 모델, 음향 모델을 커플링 시켜서 전체 스피커를 연성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스피커의 고유한 특성인 임피던스와 그 다음에 어쿠스틱 프레셔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됐을 때 예측 결과가 뭐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성능에 만족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CAD 파라미터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CAD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다시 스트럭처 메쉬와 어쿠스틱 모델을 만들고 연성된 모델을 가지고 소음 레스퍼 예측하고 이런 작업이 이제까지 했던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었다고 하면 심센터 3D에서는 CAD 모델만 수정하면 자동으로 스트럭처 메쉬 어쿠스틱 모델이 만들어주고 소음 진동 레스판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CAD를 수정하고 CAD 파라미터 수정하고 최종 레스판스만 업데이트하게 되면 최종 레스판스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심센터 3D에서 제공되는 바이블 어쿠스틱 솔루션입니다. 자, 어떤 해석을 할 때 CAD부터 메싱, 솔빙,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를 심센터 3D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리 프로세스와 포스트 프로세스 그리고 하나의 솔버 그리고 하나의 모델로서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소음 진동이나 음향 특성을 예측하는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툴이 심센터 3D에서 제공되는 바이블 어쿠스틱 솔루션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심센터 3D 바이블 어쿠스틱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미윤 님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미윤 님이 물어보신 질문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사소음 예측에서 방사되는 매질의 물성치를 자유롭게 입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령 수중으로 방사되는 경우 바닷물의 온도, 염도 등에 대한 입력이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사되는 매질의 물성치는 음속과 밀도로 정의가 되고요. 음속과 밀도로 표현이 된다면 당연히 온도에 대한 건 반응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음속과 밀도 자체가 바닷물이 공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는 되는데 염도에 대해서 어떤 음속과 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면 당연히 입력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수함의 수중 방사선 이런 거 해결할 때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정상원 님이 문의하신 건데요. 소지나 재질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도 설정할 수 있나요? 당연히 소지나 재질은 FE 모델을 만들고 FE 모델의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스틸 재질에서 내가 알루미늄 재질로 바뀌었다든지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소음 진동이 변경이 당연히 될 거고요. 특성이 그런 걸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김성환 님이 물어봤는데요. 실제 심센터 3D 포트폴리오에서 제공되는 심센터 포트폴리오에서는 기본적인 테스팅 솔루션, 그 다음에 컨셉 모델 단계의 해석 툴인 1D 솔루션, 그 다음에 디테일 설계 단계의 해석 툴인 3D 솔루션이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3D 솔루션 부분만 보게 되면 서멀, 플루, 스트럭처, 바이브레이션, 어쿠스틱, 멀티바이 다이내믹스, 드러빌러티,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펑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희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심센터 13 버전 출시 전에 BM, FM 외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NX10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 NX10에서 제공되는 거는 FM 방식에 의한 인테리어 어쿠스틱 문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FM, BM 그리고 그 이외의 기능들을 쓰고자 한다면 NX10이 아니고 지멘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LMS 버추얼 랩 어쿠스틱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호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NX가 아닌 카티아라는 CAD를 사용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실제 심센터 소프트웨어는 NX CAD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티아에서 만들어진 카티아에서 생성된 CAD 모델 자체를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로 심센터에 가지고 와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티아 파일 자체를 가지고 와서 심센터 3D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티아 CAD에서 만들어진 CAD 파라미터는 사용할 수 없지만 카티아 파일을 가지고 오면 심센터 3D에서 제공되는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CAD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CAD를 클린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아라 하더라도 카티아 CAD를 가져서 심센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경호 님이 준 질문인데요. 구조물이 아닌 건물 같은 공간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FM 방식으로 소음 진동 문제를 FM이나 BM 방식으로 소음 진동 문제를 접근할 때는 구조물 같이 큰 모델, 건물 같이 큰 모델에서는 사용이 좀 힘듭니다. 물론 제 경험에 의하면 잠수함 모델 자체라 하더라도 되게 큰 기계 구조물이지만 500일 정도까지 해석이 가능하고요. 건물 같은 건 당연히 좀 힘든데 여기서 건물 같은 경우는 SEA나 레이 어쿠스틱스 같은 해석 방법을 많이 씁니다. FM이나 BM 방식보다는. 그래서 레이 어쿠스틱이나 SEA 방법으로 소음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바닥 충격음, 그러니까 중량 충격음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그 층간소음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 주파수까지 FM 방식이나 BM 방식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조물의 단순 구조적인 특성만 본다고 하면 그거는 심센터 11의 스트럭처 기능에서 충분히 제공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좀 더 있는데요. Q&A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 토크 IT 통해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웹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